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위주로 이래 계속 국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 쪽에 이 쏠림이 약간 작년과 좀 변화가 된 게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지수 5천 간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좀 대화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과열된 상태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폭락에 대한 조심성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마침 또 우리 이슬 멘토가 새해 인사하러 저한테 온 김에 오늘 우리 한잔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왔는 김에 또 요즘 국장이 워낙 또 대세고 잘 나가니까 야 잠깐 촬영 좀 해주고 가라 이래서 또 이슬 멘토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일단 2025년도 국장이 대단히 이슈였습니다. 그죠? 우리 알트코인은 지금 1년 내내 빠졌다고 사람들 다 웁상이고 비트코인도 작년 초에 비해 연말 따져보면 그렇게 오름폭이 없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코인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굉장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2025년 작년 한 해 어떤 시장을 바라봤던 뷰나 어떤 흐름 이런 거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작년 일단 한 해는 최저가도 찍었던 국장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이제 최고가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작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는 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이 뭐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랬고요. 뭐 상반기에는 좀 테마 장세가 많이 돌았어가지고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막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더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작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생각났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코스피 최악인 상황일 때 네. 우리가 모여서 네. 이 삼성전자 맞습니다. 그때 5만 원, 6만 원 막 이랬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지금 이럴 때 국장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도 나고 와 아무리 지금 국장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지금 항상 모두가 외면했던 시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나중에 웃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그게 진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와닿고 그때 이제 저희가 조롱을 받았죠. 국장 얘기를 왜 국장 하냐. 왜 하냐고 네, 다 코인 한다고 네, 막 맞습니다. 그때 난리 쳤잖아요. 네. 근데 완전 뒤집혔어요. 지금 이제 또 바뀌었어. 자, 코인 모두가 조롱하고 있고 이제 코인 시장은 모두가 외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좀 제 관심사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위기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코인은 좀 특별한 자산이라서 이게 4년 주기가 끝났느냐 뭐 탈사이클이냐 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저조차도 이게 뭔가 확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위기 때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지 몰빵을 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좀 관망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차원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해가 들어서도 지금 코스피가 4,500이 넘었어요. 네. 오늘부로 4,500이 넘었는데 그러면 올 한 해 또 유명한 테마나 어떤 특정 그런 섹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얼마 전까지 매매를 했다가 다시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구리를 금은 다음엔 예, 구리다. 구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네. 이제 금은 구리 이쪽 광물 원자재들의 매도 기간이에요. 선물 매도 기간.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많은 기관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14일까지는 그래서 은 쪽에서부터 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네네.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은 말고 구리 비율이 이제 올라가는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아마 할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리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2026년에는 광산의 공급이 2025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28년부터 좀 공급이 늘어나는데 26년까지는 구리의 공급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 전년도에 자연재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아는 것처럼 AI 인프라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번 연도 6월 때 구리 관련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지금 구리 관련을 또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구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고, 거기에 관련된 또 섹터 테마주들이 늘 존재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게 또 이제 전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구리라든지 전기전력, 뭐 강했던 전기전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횡보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좀 다져진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 연도에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네. 치지만 대형 종목 위주로 맞습니다. 특정 섹터만 올랐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은 지수가 이만큼 올랐지만 또 소외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코인 시장처럼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데 알트만 갖고 있는 사람이 소외당한 것처럼 국장도 대형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재미를 봤을 텐데 맞습니다. 수익을 보고 개별 종목 가치주라고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좀 많은 외면을 당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특정 종목 삼성질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위주로 이래 계속 국장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럼 이런 시장의 현실이 올 한 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쪽에 속하는 게 저는 이제 중소형주 트레이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그렇죠.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약간 소외를 당한 그런 포지션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계속 내려가는 것도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듯이 네. 저희가 예전에 삼성전자 얘기를 한 그렇죠. 것처럼 결국 이제 이 중소형주 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게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어제부로 사상 최고치가 또 됐고 이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 쪽의 이 쏠림이 약간 작년과 좀 변화가 된 게 작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완전히 갔다면 네. 요즘 한 번씩 다 올려버리고 그리고 중소형주로 또 넘어오는 이제 그런 테마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금리 인하 시즌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파월이 이제 5월에 그만두기 때문에 2월 달쯤에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의장을 또 지목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살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현재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코스닥 중소형주로 자금이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 같아서 사실 개인들이 대형주로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왜냐면은 과거 하도 횡보를 많이 해서 그거에 학습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변동성을 노리는 구간들이 굉장히 좋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보는 것이 좀 더 시간 대비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개인들이 돈이 다들 많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월급의 일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커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이 코스닥 중소형주 이쪽 테마 장세가 활발해야 그래야 개인들이 벌 수 있는 시장의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아마 여러 정황상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좀 골고루 많은 우리 개미 보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오르면 좋긴 하겠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좀 들어서 저는 약간 걱정인 게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고 코스닥도 무섭게 따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렇게 우리가 환호할 때 보면은 많은 개미분들이 또 막 달려들잖아요. 열광하고. 야, 물론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지수 5천 간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좀 대화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5천이 육박해 왔어요. 네. 그럼 이제 5천이라는 지수가 만약에 찍게 되든지 찍지 못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과열된 상태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폭락에 대한 다시 하락장이 올 거에 대한 어떤 조심성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아마 다들 긴장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올해 상반기에 분명히 한 번씩 흔들릴 만한 게 한 번씩은 나올 텐데 이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파월이 변경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네. 분명히 이거를 이슈로 뭐 하나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저는 계속 이제 악재 단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년 호재의 단어와 악재의 단어를 정리를 하는데 이번 연도의 악재의 단어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악재로 또 자주 좀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지금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좀 더디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지금이야 그걸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좀 약발이 먹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지금 시장이 원하는 만큼 지금 정부들이 잘하고 있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올 한 해도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좀 기정사실이잖아요. 돈은 풀릴 테니까. 어쨌든 각국의 증시나 자산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건 그래 오케이. 그리고 금리도 어쨌든 내린다고 우리가 기정사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 금리 내리고 돈 풀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도 내리고 돈은 풀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고용이 안 좋아지고 어떤 침체, 소비가 죽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바로 자산 가격이 또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지금쯤 우리 국내 분위기 중에서도 약간 심각하게 들리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환율인데 국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 환율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 증시가 꿋꿋하게 버티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환율이 지금 어떤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미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환율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 최근에 환율이 이제 엄청 급등을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환율에 무언가의 정책을 얘기를 해서, 한번 이제 1430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루 이틀 빼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에도 환율은 1460원까지 찍고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살짝 개입을 했었죠. 네, 개입을 했는데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선배님과 똑같이 이게 주식의 움직임에 언젠가는 제한을 분명히 두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풍부한 이제 돈의 좀 풀림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만약에 환율이 진짜로 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즉각적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올 수 있는 당연히 그런 환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으로 장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출 국가고 안 그래도 해외 달러가 안 그래도 지금 통화 스와프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외환 이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에서 또 공포로 다가서면은 굉장히 또 조정이 심하게 오기도 했잖아요. 과거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런 점도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항상 연기해 두고 아무래도 지금같이 과열인 분위기가 되면은 늘 새롭게 뭔가를 투자해서 막 몰빵하거나 지금부터 영끌이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 때 투자해야 그 나중에 빛을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물론 당장은 좀 10% 20%더 올라가서 뭐 더 수익 나고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또 하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늘 좀 염두에 두시기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대형주 쪽이 뭔가 갑자기 이제 많이 올랐던 게 떨어지고 중소형주는 오히려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무언가의 충격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때는 중소형주가 바로 제자리로 튕겨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이런 현상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또 그런 현상, 그러니까 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반복이 될지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 우리나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한번 정부 사이트에 보시면은 6월 전에 70%가 다 예산이 전부 다 쓰입니다. 그럼 즉 상반기에 뭔가 이 버블 현상은 더 나올 수도 있다.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의 장점과 그에 따른 단점도 한번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가나 이 자산시장은 늘 빠지기만 한 적도 없었고 오르는 와중에서도 조정은 늘 받고 너무 많이 올랐으면 조정이 길게 오고 이런 게 늘 반복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너무 과하게 모든 것을 막 몰빵하는 이런 투자는 좀 지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참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해서 그냥 쿠팡 배송하는 것처럼 새벽 배송해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야, 과연 또 미국은 미국이다라는 걸 또 보여줬다라고도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친미가 아닌 어떤 자기네들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바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어떤 한국도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되게 합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환율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그럼 미국 쪽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환율을 누구 한번 이빨 올려볼 테니까 조심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봐.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국내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렇죠. 만약 미국이 환율로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무언가의 행동을 한다, 혹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거를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러면은 심각하죠. 예. 이거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제가 조금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 국가고 미국이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외환 보유량이 나중에 줄어들고 통화 수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영향이 증시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관관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또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란을 또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 외신들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인터넷이 끊긴 상태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말한 게 만약에 시위대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안 좋게 당하면 바로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네. 인터뷰에 밤사이에 말할 만큼 지금 트럼프의 지금 움직임도 잘 보시면은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흐름으로도 한번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마음 편안하게 모셨다가 이렇게 어렵게 촬영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이슬 멘토 모시고 또 이렇게 촬영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새해 한 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드렸는데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이번 연도에도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